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그 명칭이 얘기하듯이 뭔가 인생을 연극으로 연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나 자기 삶에서 진실한 모습을 뒤로 하고 남에게 무대에서 정말 배우처럼 정말 그 공허하게 알맹이 없는 자신을 연출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런 행동이 그 지속되어서 나타난 성격장애가 연극성 성격장애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성 성격장애는 참 독특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 방법이 아직은 뚜렷하게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웬만한 초보 상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참 까다로운 성격장애이면서 정신장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면 우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아주 지나치게 끌기 위해서 과도한 감정 표현, 또 과도한 노출, 또 그리고 사람의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주 물 끓듯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이 바로 연극성 성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 참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마음속에 고정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의존적으로 좀 누구에게 기대어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기댈 대상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장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남성, 여성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여성들 경우에 가장 화려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주 진한 화장이라든가 또 독특한 그런 의상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또 뭔가 약간 사람들의 관계를 할 때 언행이 상당히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라든가 육체적인 이런 모습을 많이 타인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북한 말씀인데요. 약간 유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거든요. 워낙 독립심이 결여되어 있고요. 또 의존적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애정을 갈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인간관계를 했다가 치더라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끊임없이 자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치품을 사단다든지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그 상대방을 아주 당황스럽게 많이 만들고요. 자신의 욕구가 잘 관찰되지 않으면 이제 가까운 사이가 돼서 애인 관계가 되거나 친한 친구 관계가 되면 자신의 요구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해서 상대방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 이런 사람의 진심을 알고부터는 정말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연극성 성격장애는요, 주로 발병 시기가 성인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졸업반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로 나갈 때 잠복해 있던 그런 성격적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서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고 또 그 상대방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아주 까닭스러운
이 성격 장애라 볼 수가 있고, 이걸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 성격 장애인지 모르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의 개성이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엄격히 보면 분명히 이것은 정신장애이고 성격장애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그 애착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밀착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너무 지나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유혹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머니의 애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겉으로 아버지에게 더 친한 척해서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연극성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너무 어머니의 여성적인 면을 많이 순종적으로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타인이 너무 너 남성 같지 않고 여성 같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또 남성성을, 남자다운 모습을 과도하게 보이려고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변하기도 해서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나 여러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나 자신이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정서적 표현이나 과도한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진심을 의심받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거기에 그 진심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나친 요구를 해서 상대방을 질리게 하거나 해서 상대방이 떠나가게 되면 나 자살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상대방을 자신의 옆에 묶어두려고 하고 상대방을 그다음부터 마음껏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게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나 우리가 인지치료를 통해서 본다면 어떤 행동이 적절한 행동인가, 당신의 이런 행동이 참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지적을 받은 이 연극성 성격장애 당사자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여지는 방법을 하나 강조한다면 통합적인 심리치료로서 NLP 심리치료의 신념 바꾸기. 이 사람들은 늘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이런 신념 자체가 정말 지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치료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NLP의 신념 바꾸기, Changing Belief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법이 아주 가장 유효한 기법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상당히 상담의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성 장애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면 주변 분들이 물론 상담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상이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인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된 신념은 간접적으로나마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럴까, 왜 주변에 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까 라는 그런 자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치료가 시작된다 볼 수 있고, 그때가 상담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원하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NLP 심리치료의 신념 바꾸기나 인지치료 정도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성격 장애다.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또 웬만한 식구들도 당연히 성격의 일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나 자세히 본다면 그런 의존적인 효과, 또 지나친 감정 표현, 진실성이 없는 대화,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그런 외모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극성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